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9차 모의고사를 진행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진행된 설명이다. 자, 기억과 니은이 해당하는 역사교사의 역량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뭐뭐 중학교 교육과정 설명의 내용이 있어요. 요건 좀 많이 눈에 익숙하죠? 예, 요거는 작년에 기출 예문을 일부 따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과거의 사건과 일문, 그 다음에 구조,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와 개념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예요. 예, 역사적 사실의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리에는 다양한 매체를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역량 중에 두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162호니까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18년 수정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통상 이게 18년 통상 18년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15년 교육과정 개정이에요. 자, 하여튼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갈 네 가지 역량이 있어. 이거는 뭐 역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도 있고, 그다음 세계사, 뭐 동아시아사 네 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개 역량에 각각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나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15년 교육과정 개정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 이게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 교과와 관련된 것들만 보면 되죠. 역사, 뭐 세계사, 예, 한국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예, 요렇게 세 개를 보면 되죠. 요건 고등학교, 뭐 이거 중학교. 근데 요것도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간추려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각 과목의 목적, 성격, 그다음 평가 부분이에요. 예. 요 세 부분을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겨울 때 그 녹화한 거 있어요. 강의 녹음. 거기에 이제 핵심 자료 해가지고 첨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2차, 시즌 2차 모의고사 그 강의 시대 관련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는 꼭 2점씩 나와요. 그래서 요번 연도 교육과정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책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전에 실시했던 개정 교육과정 있죠? 07년 개정이나 12년 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한문 사료가 있는데, 이 한문 사료는 좀 약간 익숙하죠. 예. 뭐와 이제 관련되는 거냐면, 요거는 양직공도와 관련된 거예요. 양직공도. 양직공도가 뭐냐, 교과서에 이제 그림에도 잘 나오는데, 되게 이게 공도잖아요. 도니까 그림하고 같이 있는 거야. 여기 그림이 빼졌는데, 어, 남조의 양나라가 있었죠. 양나라의 그 간 백제 사신이 그 뭐냐 바친 그 내용을 관련된 그림과 그 다음에 텍스트 한번 이렇게 적혀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백제 사신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관련된 백제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백제 보면 이제 사신도에서 백제 그 사신이 나오고 그 백제 사신이 양나라 황제에게 곡물 같은 걸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림보다는 이제 공을 바치려고 가려고 했던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양직공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백제만 있지만 백제로 뭐 외다든지 주변에 중국의 공을 갖다 바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예, 양직공도고 대표적인 조공채권 관계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는 양직공도다. 예, 그래서 이건 양직공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직공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한문사조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 중에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 중에 뭐냐면 기업과 관련된 거야. 기업과 이제 관련된 내용 보면 거기 이제 그 자재와 종족을 나눠 배치시켰다. 예. 그래서 자재와 종족을 나눠 그곳에 두고 주변의 소국인 반파, 탁, 다라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주변의 가야국들이죠. 이들을 통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백제 사신도이다 보니까 백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갖다 적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가장된 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여기 여기에서 이제 자재와 종식들을 각각 분파해서 뭐냐면 파견했다. 그러면 요와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획과 내용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 가에 들어갈 내용은 그 당시 22담로가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22담로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그 상황이 중국식 9년제를 도입하기 전에 무령왕 때 이제 만비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령왕 때 있는 건데 원래 담론한 제도가 있었어요. 백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예전에 요충지에 자제들 이제 파견했어. 왕족들. 이걸 좀 정비해 놓은 것이 22담로예요. 무령왕 때. 그래갖고 이제 요때는 이제 주로 왕자들을 파견하죠. 예, 왕자들. 그리고 그 일대를 통치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일종의 후왕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령왕은 일종의 황제고 준하는 역할이고 그 밑에 이제 그 황제가 파견된 후왕도 있는 거야. 일종 후왕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22담론을 이제 좀 쓰시면 되고 22담론은 나중에 소왕 때 그 중국식 9년제로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다음 가해 군대를 명칭에 쓰고 나의 헌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뭐 사진 하나 있죠? 네, 그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잘생긴 인물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크노엘이라는 사람이야. 크노엘. 그래갖고 이 크노엘은 정장에 나간 그 병사들에게 병상 교리서를 이제 나눠줬어요. 이 병상 교리서는 뭐냐면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 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축약해서 이제 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책 보면 아주 얇은 그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을 만든 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책의 내용을 요약해 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읽고 싸울 때 나가기 전에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라.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낸 건데, 자, 하여튼, 이때 이 쿠노엘이 이제 조직된 군대가, 뭐냐면, 우리가 쿠노엘은 철기군이 되게 유명하죠. 철기군. 철기군인데, 이 철기군 중에 핵심 그 부대들을 뽑아놨어. 이래서 이제, 그 군대 명칭이 신형군이라고 해요. 신형군. 예. 그래서 이 신형군은 예전에 이제 보통 단기적 용병에 의해서 막 구성이 됐었잖아요. 군대는 잉글랜드 같은 군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인 상비군으로 구성된 제일 정예해야 된 철기군 중에 제일 정예해야 된 군대가 이 신형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형군을 통해서 재조직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뭐냐면 힘을 키운 그 쿠노에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호국경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공화국을 만들고 최초의 성문헌법인 뭘 이제 공포를 하냐면 이 헌법의 얘기는 통치형장이죠. 통치형장.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통치형장을 공포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은 불문법 국가예요. 불문법.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헌법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간수법들 중에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특정한 성문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불문 헌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요 코노엘 때만 그런 통치형장이라는 불문법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조약의 의의를 판조인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뭘 맡는 뒤로부터 양국은 소 병권 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항구의 영사 등 간언을 설립하는데 모든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제1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역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제중국의 한국 인민들 범법한 일이 있을 때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정리한다. 자, 일단은 이 법률에 들어간 것은 항총 통상조약이에요. 구한말 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항총 통상조약은 청일 전쟁 이후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이제 종속적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처음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래서 또 근대적 외교 관계가 정립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한청 통상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들 뭐냐? 일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냥 국명을 볼 수 있죠. 청나라는 뭐 예전에 중국 청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이제 한국 인민 이렇게 있죠. 이게 단서죠. 구한말 시대 때 예전에 전반기 때 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을 공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요 한국이라고 했어요. 지금같이. 그래갖고 한자는 이제 우리가 연결된 거.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걸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다만 다른 것은 예전에는 제국이라 해가지고 황제가 통치했던 국가고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민중이 그러니까 국민이 통치하는 국가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예. 근데 국명은 줄여서 말할 때는 한국이었다. 여기에서 할 때 이거는 구한말 이후 중에 그 대한제국이 맺어진 거고 대한제국은 황제가 칭했으니까 평등한 관계 맺어진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맺어진 조약은 한청통상조약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 자, 5번을 보면 다음에 기획과 니은의 용어를 각각 쓰고 정부에서 디귿의 배경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명칭을 쓰고 자료 그 비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내용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A 보면 500성 등 인구가 가장 많지만 토지가 매우 적어 집집마다 이제 방직을 살고 있는데 뭐가 이제 기억에 들어가냐면 기호. 기호가 자본을 대고 그다음에 기공이 노동력을 낸다. 예,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 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삼국지 시대 때 위촉 오라고 있었죠. 특히 오나라의 근거지가 어디였었냐면 강남, 양쯔강 강남 지역이야. 그래서 요때 오백성은 양쯔강 강남에 사는 사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오나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명나라 때 얘기니까 명이니까. 근데 이제 의례적으로 예전에 역사적으로 때 그 지역이 오나라 영토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렸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호와 기공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기호와 기공은 어떤 관계냐 하면 기호는 자본, 그 다음에 직기를 수요하고 있어요. 직기를. 예, 기공한테 이제 그 기공은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호가 자기 집이든 하여튼 특정한 공간에 직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공을 이제 노동시장에 사와요. 그럼 기공이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 선대지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산업자본이 돈 있는 이제 산업자본가가 이 기공을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명나라 때는 견직원이나 면직업 중에 대부분 이제 그 상인자본들 물주도 해가지고 운영한 선대제 시스템인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소주나 항주 같은 발달된 견직물, 고급 견직물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공장제 수공업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말 청초에 자본주의 맹아로서 하나의 징표로서 이제 중국학계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이 견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명나라 중기 때 이후부터
역대 황제들이 여기에 이제 세금을 막 부과를 하는 거야. 예, 특히 망렵자 때 그게 이제 심했는데 만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만렵 3대 원정이 있죠. 우리 임진왜란도 포함되는데 거기에 많은 이제 군비가 많이 소모되고 사치 생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지역에 그 당시 이제 세금을 부과해요. 상세나 강세를. 그리고 이제 한간을 파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간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기후를 때려잡으니까 얘네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네들이 파산을 하죠. 그러니까 기공들이 안 되겠다면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자주 A번은 이 기공들의 편,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직용의 변이라고 하죠. 이 직용의 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의 배경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일종 강세하의 배경을 쓰시면 돼요. 망려 3대종으로 국가재정이 군픽되었다. 그래서 궁정에 또 대여제가 발생된 그 분기로 막대한 금액이 소비되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배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명칭을 쓰고 자주 비사건의 역사의 성격을 쓰시오. 이 퇴직관리였던 주순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순창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다음 중앙 간직에 활동했던 중앙 정치계에 활동했던 그 독립파 중에 한 명이야. 강남 출신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싸우다가 그 당시 이제 한간대로 탄압을 받아요. 한간파들부터 비독립파부터 그래서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제 얘를 더 족쳐야 되겠다 해갖고 황제가 이제 그 얘를 잡아오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황제 받은 칙사가 내려와서 그 당시 주승창을 이제 잡아놓고는 황제의 칙선을 공포해요. 이게 이제 계독이에요. 계독. 그래서 이제 요때 계독 의식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있었던 그 민중들이 이 주순창의 체포의 부당성이 확인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칙사가 계독 의식을 중단을 하고 결국에는 사태를 진전한 다음에 그 주순창을 잡아서 처형시키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독의 변이라고 해요. 계독의 변. 그래서 이제 이 계독의 변의 이제 역사적 성격이 뭐냐? 그래서 민중과 지식인들 간의 어떤 당시 사회적 사회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모순 해결 운동이었는데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립당이 여론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중들 입장을 볼 때는 뭐 독립당이 잡혀가나 마나 솔직히 말해 지식인들 문제고 상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문제지만 그걸 보고 분노를 하고 공분을 하면서 같이 동조했다는 것은 이 당시 독립파들이 여론의 지지를 또 받았고 이 독립당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수탈 이런 것들에 대한 항번 이런 것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도 상당히 이 독립당의 의견에 동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민중과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상당히 강남인으로서 상당히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위에 있는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 연결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누가 관련된 문제냐면 나폴레옹 3세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은 이제 프랑스의 한 정치가와 관련된 그 학습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 그것은 곧 평화입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여기 중복된 거죠. 프랑스가 제국을 원하고 프랑스가 수로 만족할 때 온 세상이 평온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황제처럼 실로 이룩한 정복이 수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황제처럼 실로 이룩할 정복이 수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게 그 황제처럼과 그 전에 있는 황제죠. 상당히 정복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폴레옹이고 이 나폴레옹 계승자가 이제 그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마르샤유 앞에 프랑스에 동화시켜야 할 거대한 왕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다시 서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등등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사람은 나폴레옹 3세는 상당히 이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걸 바탕으로 통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보나파르트리즘이라고 하죠. 나폴레옹이 예전에 구현했던 세계 대제국,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화려한 프랑스,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집권을 이제 하는 바탕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기획의 정책을 지향하는 역사적 용어를 쓰시오. 기획의 정책,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그 체제, 이걸 보나파르트리즘이라고 해요. 예, 보나파르트리즘. 그래서 나폴레옹의 어떤 영광을 구현하는 민족주의,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발명과 관련된 적절한 단어를 각각 제시하시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856년에서 60년대 기획의 실패한 외교 정책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나폴레옹 3세는 강력한 프랑스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이제 외교 정책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외교 정책 번번이 실패했어. 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중에 전쟁까지 해갖고 독일에서 보불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때 실패한 외교 정책이 이제 한 가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이제 그 보면 일단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부터 볼게요. 이제 외교 정책 하나부터 이제 가는 이제 그 뭘 써야 되냐면 실패한 외교 정책으로서 크림 전쟁에 참가했으나 실제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르다네의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지원한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특히 제일 실수한 게 멕시코 원정이 실패했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답안이. 그래서 좀 수정을 좀. 자, 그래서 이제 가와 나가 제가 보니까 답이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 나가 이제 가정책이고, 그 다음에 나가 가정책이야. 경제정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나의 발문과 관련된 거는 경제 관련된 내용이죠. 기획의 경제정책의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서기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투자은행의 신설을 비롯한 금융제도 개선과 장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보증에 한 철도 부설 추진, 섬유나 금속, 대규모 중화공업 발전, 항만시설의 개장과 운하의 개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8일 현대화를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지만 대신에 화려한 그런 그 프랑스의 영광과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는 식으로 해갖고 자신의 독재를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개발 독재식 어떤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프랑스 산업화를 촉진시켰지만 일부 산업 부르주아 소고업체 불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영불통상조약이에요. 영불통상조약. 예.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산업을 촉진시킨 것도 있지만 영국의 값싼 제품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 그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에 큰 타격을 줘요. 그래서 산업 부르주아와 수호자의 불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을. 아이고, 이렇게. 다음 주제학습에 관련된 대안, 김교사, 이교사에 대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제학습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탐구학습과 관련돼서 연결한 거야.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녹색 책에 이제 주제학습 부분에 있죠. 그래서 한번 예문과 함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주제학습 관련된, 주제 탐구학습과 관련된 절차들이 있어요. 뭐 탐구학습 절차 안내, 탐구 주제 결정, 탐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 조사,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있고 토론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교사가 이제 이 교생이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주제 탐구학습 절차에 대한 주제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제 교과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물론 대표 주제학습이 단원명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단원명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김 교사가 이제 그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겠지만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동향과 여성의 참여 식으로 디귿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예, 이미 학습한 소주제들이나 사건을 연결시켜서 큰 역사적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니을의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구성된 정책을 주제로 설정한 것도 좋습니다. 요때 이 주제는 이제 뭐와 이제 비슷하냐면 이게 비교학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별도 학습한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사고 가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유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일반적인 학습 활동 유효한 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자, 프랑스 대혁명을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의 과정에서 미음의 문제점을 쓰시오. 이 니은의 과정 있죠? 예, 니은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니은은 이제 일단은 가제 해결 학습이에요. 가제 해결을 하는 단계고, 그때 이제 뭐냐면 할 때 문제점, 니은하는 가지 문제점을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과제 해결할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프랑스 대혁명을 조사해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막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어디에 찾냐? 자기가 조사해서 갖고 찾아서 넣는 게 아니라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가갖고 검색을 해요. 프랑스 대혁명 딱딱 쳐. 그러면 어떻게 프랑스 대혁명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참고문을 보고 그 문헌이나 문단을 뺏겨서 오리고 뺏겨갖고 정리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V, 컨트롤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야 돼. 프랑스 대혁명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이 계몽사상이 영향을 받았다. 그럼 계몽사상이 어떤 점에 영향을 받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안 풀었던 문제 있죠. 탐구학습 절차 안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조사 단계에서. 자, 필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주제 탐구학습을 학생 주도의 탐구학습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방법 우선 안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8번. 자, 8번을 보면 기획의 인물을 쓰고 당시 니은과 관련된 관리에게 주어진 전시가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을 위해서 설치한 간청을 말해보고 니은을 위해 의견의 전제가 되는 풍수지설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 저희 11년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던 거야. 풍수지설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고려사에 있는 풍수지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들어갈 인물이 누구냐? 요 사람은 이제 김희재라는 사람이에요. 김희재. 김희재. 제가 이제 수정 전에 문제는 여기 그 김희재를 빵꿀 안 틀리고 가로 안 치고 그냥 올렸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지적하셨다고 곤쳤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가로치기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로형 문제가. 그래서 이제 풀었는데 몇 개가 뜯고 딱 보니까 이게 안 뜯는 게 있어. 그래갖고 이런 게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다음에 기획 인물은 김희재고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 유명한 풍수가였죠. 풍수 지휘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과 관련된 관리들에게 주었던 게 뭐냐 지휘법을 익힌 사람들 풍수지휘 익힌 사람들에게 줬던 건 뭐냐면 별사과라는 게 있어요. 별사과 전시. 예,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 별사과 전시를 줬죠. 별사과 전시. 예, 별사과 전시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위해 설치된 간첩을 말해보시오. 남경을 수도 옮길까 한가. 숙종 때 남경을 이제 한번 옮길까 막 해가지고 수도 천도 계획이 있었어요. 남경은 이제 오늘날 한양 부근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설치한 간청이 어디냐. 좀 약간 이제 생소하겠지만 남경 개창 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남경의 개창 열다. 도감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그 어떤 이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기간, 이걸 이제 붙일 때 도감이라고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국 후 160년 동안 목묘에 도읍을 했다 했으니 신이 지금 세소를 옮겨야 할 때가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개경을 정했잖아요. 근데 개경에 왕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기가 세한다. 보통 이게 지기세왕성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가 세우니까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고 세약한 기를 다시 보충시켜야 되겠다. 지기세왕과 세왕사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땅의 지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운이 생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나면 그 당시 기운이 되살아난다. 이런 그 논리인데 요걸 쓰시면 되죠. 세웠던 이거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9번 문제 보죠. 9번. 자, 9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중세교회의 권한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할 5세하고 그다음 칼리투스 뭐 등등 해갖고 맺어진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그 유명한 부윤수 협약이죠. 예, 부윤수 협약. 그래서 이제 내용들 이제 보면서 이제 좀 하죠. 그 기획의 협약 내용을 쓰시오. 그 부윤수 협약의 내용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떻게 써야겠어요? 주교는 교회 내에서 선출하되 주교를 취임하기 전에 그 교황이 또 봉신에 신설하고 국왕은 또 봉토와 이에 관할 걸 수용받는다. 그 뿐만 아니라 국왕의 신설 거부할 수 있고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주교의 선출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왕은 봉신의 어떤 임명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이제 그 성직자가 그 성직자 재울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성직 재울. 그럴 경우에는 성직자에 관한은 그 교회가 또 제후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국왕이 임명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냐면 신서 거부를 하면 그다음 성직자 제후를 가지고 있는 영지는 국왕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독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당시 독일의 어떤 중요한 그 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출할 때는 그 당시에 황제가 와가지고 이제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마땅한 인물을 없을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선출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지만 적당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 막판 이제 경쟁할 경우에 최종적인 선택권은 이제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예. 그 부용수 협약 내용 관련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내용은 기획과 관련된 거야.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협약이죠. 그래서 그 협약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교의 선출권은 누가 갖고 있다? 교회.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후의 선출권은 누가 갖고 있다? 국왕. 이런 건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의 협약 내용을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만든 협약이 있고, 그 만든 협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본수 협약에 있는 내용이고, 아까 설명하는 내용은 본수 협약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협약에, 그 당시 이제 없는 내용은 아까 뒷부분에 좀 설명한 건데, 그, 뭐가 있냐면, 주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강한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보험수업에서는 주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막판 주교끼리 이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최종 선출권을 그 황제가 갖는다.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독일의 어떤 특수성이 이제 반영돼 있다. 독일하고 황제 그 교황 간의 특수성 이런 것들 이제 더 추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니은의 그 해결책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와 이제 타협하고 독일하고 이제 또 타협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들이 왜 많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11세기 때, 9세기 때, 그다음에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올 때 교회가 이제 그 세속 권력에 위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세속 권력들이 교회에게 일종의 영지를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직자 제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재우면서도 성직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영국과 프랑스보다. 근데 그 원칙대로 하면 이것을 다 포기해야 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교 선출권이나 그 성직자 관련된 부분들을 포기하면 영지로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속의 꼬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때 교황이 뭘 제시했냐면 교황은 주교의 봉투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 세계에 간장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독일에 있었던 성직자들이 반발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우린 뭐 먹고 사냐? 영지를 다 포기하면. 그래서 이제 타협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보험수업에서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똑같이 주교선 주권은 교회가 그다음에 성직자 제후일 경우에는 그 당시 봉신일 경우에 이제 성직자가 공신이죠. 그 봉신 임명권은 그 당시 세속 권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타결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의 내용은 이제 교황이 그 당시 교황이 제시한 권한을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디귿이 니은과 관련되어 기획이 없는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국왕 주교 선출에 국왕이 디귿의 권리가 이제 디귿이 니은에 관련하여 디귿이 이제 니은과 황제가 관련해서 니을 서인권에 관련돼 갖고 기획이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뭘 수 있는가?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직접 최종 그 뭐냐면 서로 간의 경쟁 활동에 최종 선출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내용도 좀 추가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직접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보유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의 사후 독일 정치 구조의 황제권의 침해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황제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 보험수업학을 맺은 하일 5세가 이제 뭐냐면 죽고 나서 독일의 정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황제권 침해 내용을 이제 보면 이 당시 이제 교황과 이제 황제 간의 싸움에서 이 보험수업을 타격을 받지만 황제가 큰 타격을 받았죠. 이 교황한테 이제 일종의 물려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전의 황제권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어. 그리고 그러면서 지방세력 등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소영주나 기사들이 자유로운 소농들 압박하여 농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주제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지방 제후들은 종전의 주백이 권한과 재판권을 장악하고 소영주들을 그들의 봉시로 만들어서 실제 봉건제 국가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연방 국가 형태가 이제 점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 자, 다음 기획과 니은의 교과서 제도의 특징을 발행 및 공급 구성 요건에 따라서 각각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교과서 제도가 비난받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기획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고요. 국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건 다 국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한국사 교과서죠. 한국사라는 것은 실적 개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 제도 특징이니까 이건 국정, 한국사는 실제 교육과정 개정 검정 이렇게 하니까 국정과 검정제의 특징을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쓸 때 발행 및 공급, 구성 요건 이런 걸 좀 쓰면 되죠.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여기에 보면 교과서의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기관을 갖고 있고 구성 요건도 국가가 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정제 특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획은 그러니까 니은은 검증제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 발행하거나 공급을 하지만 교과서의 구성 요건을 국가나 국가기관에 미리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심사에서 통과된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인증제하고 이제 그 자유발행제가 있어요. 인증제와 자유발행제.
요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정교과서의 비판. 요건 이제 쓰시면 되는데, 국정교과서의 이제 그 비판 내용은, 요때 국정교과서는 뭐냐면, 3차 국정교과서야. 예. 근데 이제 이거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 관계사고 영원히, 살아간다. 우리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공산 집단의 전쟁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 통일과 민족 중의 대업을 안 민족 중의 대업 나오면 이제 박정희 때 유신 정권 때 만들어진 3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비판은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은 국정국사 교과서가 한국사의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가로막는다. 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이 공식 역사관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거나 정부의 홍보에 이용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죠. 종수가 다양하지 못해 내용의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지장을 준다. 뭐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1번 보죠. 11번. 자, 여기 보면 이제 신교사, 윤교사 지도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이제 윤교사의 지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신교사의 지도계획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세요. 자, 이게 도입, 전개, 정리에서 윤교사 지도계획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쭉 나가요. 그래서 이제 왕건의 이제 대호적 정책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료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왕건의 정책과 관련된 풍요십조죠. 그래서 이런 사료학습 접근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분산적 접근 방법이다. 분산적 접근 방법. 자, 그다음 신교사의 지도 계획을 보면 단원 선정이 있고 진단 검사, 지도 계획, 지도 과정 평가 있는데 사료학습을 일종의 한 단어로 설정해 갖고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료학습을 하나의 단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 단원 접근 방법, 주제 접근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통 수업에서 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나는 이제 사료학습을 특별하게 할 때 지도안 짜놓고 이제 하는 방법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가와 나의 사료학습 방법 유형의 명칭을 갖고 있을까? 아까 이제 가는 분산적 접근 방법, 나는 단원 접근 방법. 요거 어디 있냐면 노란책이 있어요. 최근에 거의 노란책 안 읽죠? 근데 제가 왜 노란책 부분을 이제 냈냐면 이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 사료학습 관련된 학습 모델은 노란책에 있는 걸 내더라고요.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냈는데 그걸 이제 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노란책을 특별히 참조해서 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과정에서 이제 단원 접근 방법은 특별한 학습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단원 선정, 진단 검사. 그러면 진단 검사 할 게 뭐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죠. 01년 기출 문제. 그래서 관심도, 흥미도, 기준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과정이 있고,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쓰시오. 이것도 노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이해도, 사료의 정리 능력 및 태도, 역사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진보당, 가는 진보당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 당시 이승만 정권 때 사상계 유명한 이제 그 반정부적인 어떤 비판 장준하가 만든 그 잡지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승만 독재 정책 이런 것들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을 보면요. 12번을 보면 다음은 가관령을 내세웠던 정당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진보당이죠. 진보당, 평화통일론 이런 것들 내세웠고 기획에 이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여 밖으로는 민주 우방각 긴밀하게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뭐에 위한 조국 통일이 실현한다. 자, 요거는 이제 뭐에 들어가냐면 평화적인 방식, 평화통일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때는 뭘 내세웠어요? 북진통일내세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보당과 그 조봉왕은 그 당시 뭐야? 예, 빨갱이다 해가지고 간첩죄를 갖고 했고 결국엔 조봉왕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혁신계통의 그 정당이 정권에 탄압받는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 유명하죠. 그래서 재심을 받아갖고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조작 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에서 이제 뭘 비판하냐면, 그 당시 그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국가보안법은 여순 순천 사건 이후에 때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거보다 더 강한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되게 자의적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탄압할 수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그래서 북계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로 하였던 것을 이제 특별하게 북계 지정에 의해서 이제 북한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된 단체만 해당됐던 이런 법의 적용 범위들 국가 관련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단체 조직까지 확대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이거는 북계 지정을 안 받아도 이 자체가 국가 별난이나 집단이나 단체다. 그러니까 이 국가 별난이라는 게 정부 차원이죠. 정부의 반정부적 성향 갖고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야당 이를 탄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요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되게 반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적행위의 개념도 되게 확대해갖고 군사상의 비밀 탐지항했던 간첩 개념을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의 수집까지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 갖고 그 북한을 지정하는 그 북한을 보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볼 때는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얘기다. 국가의 어떤 북한의 지시를 안 받아도 그렇게 판단하면 국가는 이제 얘는 간첩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자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독재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전공 A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문제를 이제 좀 이따 쉬었다가 이제 곧바로 할게요.